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6.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조조의 편지로 반동탁군이 모이고 있는 이때 안희연을 떠난 유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비에게 매질을 당한 도구는 군수에게 유비가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이에 군수는 유비 삼형제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지요. 다행히 유비는 대주 태수 유해의 도움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평정할 수 있게 해 도구를 매질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유비도 동탁을 토벌하라는 황제의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비는 함께 공부했던 공손창 군에 들어가 진류의 군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진류에는 천하에 걸출한 장수들의 10,000명이 넘는 군대가 총 1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17진이라고 불렀습니다. 17진의 대표 장수들은 원소를 맹주로 추천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 동탁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동에서 온 송견이 선봉에 서서 동탁을 공격하기로 하고 원수리 군량과 말을 먹일 풀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송견은 곧장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낙양의 관문인 사수관으로 향해 공격했습니다. 송견은 승승장구하며 사수관을 지키던 화웅의 군대를 무찔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모아도 쉽지 않을 전쟁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술은 송견이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승리하고 있던 송견군에게 군량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적과 싸우며 지쳐있던 송견군에게 군량마저 도착하지 않자 송견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적장인 화웅은 송견군의 군량이 떨어진 것을 알고 밤에 기습을 강행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송견군은 크게 패하여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웅은 이에 그치지 않고 17진이 모여있는 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맹주인 원소가 말했습니다. 화웅이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누가 화웅을 막을 수 있겠소? 원소의 부하 유섭이 나서서 화웅을 상대하러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 하나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원소님, 유섭 장군이 화웅과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원소의 부하 중 용맹하기로 소문난 유섭의 패배를 보고 천하에서 모인 장수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복의 부하 장수인 반봉이 화웅을 상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반봉도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문난 장수들이 연달아 죽었다는 소식에 아무도 화웅을 상대하려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소. 청룡원 얼도를 든 큰 체구의 사내가 길게 늘어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유비의 의형제 관우였습니다. 원소는 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이름이 무엇이오? 그리고 어느 장수 밑에 있소? 이자는 관우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온 평원연령 유비의 의형제로 마궁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손찬이 대신 나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일개 마궁수가 나선단 말이냐? 썩 물러가거라. 맹주인 원소는 이미 이름을 날리던 두 장수가 패하고 돌아온 터라 무명의 장수가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맹주님, 이자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을 보니 분명 비범한 자입니다. 한번 맡겨보시지요. 실패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벌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조였어요. 조조는 인재를 알아보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화웅의 목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겠소. 관우는 자신감 있게 말한 후 전장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급하게 관우를 불러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가시오. 화웅과 맞설 때 더 큰 용기가 생길 것이오. 조조는 따뜻하게 데운 술을 가지고 와 관우에게 권했어요. 관우는 조조의 호의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조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술은 화웅의 목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 걸로 하지요.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삼국지연의를 통틀어 가장 낭만적인 대사를 날려주고 관우는 화웅이 있는 전장으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관우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화웅을 찾았습니다. 적장 화웅은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유섭과 반봉을 해치운 화웅은 기고만장해져 있었습니다. 화웅은 관우도 쉽게 처리할 거라 생각하고 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관우의 청룡원 얼도와 화웅의 창이 무섭게 부딪혔습니다. 지휘 장막 안에서 상황을 기다리던 원소와 조조 일행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밖의 병사들에게서 큰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주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궁금함에 막사 밖으로 나온 조조의 발 밑으로 적장 화웅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적장 화웅의 목을 베어왔소. 연합군의 진영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조조는 빙긋 웃으며 관우에게 아까 따라놓은 술잔을 건넸어요. 관우님의 용맹이 마치 호랑이 같소. 어서 이 축하주를 드시구려. 관우는 단숨에 조조가 건넨 술잔을 비웠어요.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술이었어요. 다음 이야기. 화웅을 잃은 동탁은 어떻게 할까요? 동탁에게는 아직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었죠? 네, 다음 이야기는 삼국지에서 제일 용맹한 역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